예, 안녕하십니까. 어제 이 대구 두레공원 유세 때 제가 이 후보 단일화 방식을 발표를 했는데요.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제 아마 우리 당원들 자체가 자유한국당하고 후보 단일화 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겁니다, 아마. 물론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뭐 저같이 평생 이 정당 생활 안 해보고 당원 처음 가입해본 분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, 대부분? 그러면 아니 우리가 신당 창당했는데 저 당이랑 왜 합치냐? 사실 그 거부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사실은 단일화 진짜 저도 이거 왜 해야 되지?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건 있었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에서 당생활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조원진 우리 후보 자체가 자유한국당 3선, 그것도 그 본거지인 대구에서 3선 의원이고, 직전까지 최고위원 했었고, 친박이 어쨌든 그 중진 핵심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정치적인 고향인 거예요, 자유한국당이. 그래서 저는 조원진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부터, 저는 이 단일화 자체를 별로 그렇게 반기진 않는데, 분명히 단일화 카드를 던질 거다, 후보가. 그걸 예측을 했어요. 분명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, 대충 저도 이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, 후보 지시 없이도. 그래서 후보가 토요일 날 TV 토론형 단일화를 하겠다고 던지자마자 저한테 일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.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라.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조원진 후보가 분명히 단일화 카드 던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미리 구상을 해놨죠. 그래서 제가 던진 방식은 배심원 토론제. 이건 사실 제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제 공천을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성공한 게 있습니다. 제가 그걸 좀 응용을 한 건데, 일반적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전체 유권자들의 여론조사가 다 거의 빠져 있단 말입니다.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습니까? 물어보면은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5대5였기 때문에 50%가 나와야 되거든요, 답변이. 근데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이 75%, 박근혜 찍었다는 사람이 25%. 그러니까 지금 왜곡돼 있단 말입니다, 여론조사 이 표본 자체가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안 잡힙니다. 이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잡히는 거고, 홍준표 후보도 오늘 뭐 또 7% 나왔는데, 본인 억울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난 20%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그러니까 이 보수 쪽 표본이 왜곡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거는 무의미하다. 이건 뭐 홍준표 후보 본인도 뭐 안 믿겠다 그러는데, 뭐,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 관두고,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 일단 추립니다. 추리고 거기서 탄핵을 반대한 사람을 또 추립니다. 그걸 해가지고 100명을 뽑는 거예요. 100명 이상을.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TV 토론을 1대1로 하는 것을 보고 다음날 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.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. 뭐 근데 이제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할지. 그럼 뭐 협상해봐야 되는 거고. 뭐 약간의 차는 있겠지만 저는 이 큰 방식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식의 단일화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저기 바른정당의 저 유승민 쪽에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가는데요. 그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안철수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실제로 그쪽 정보 보면은 홍준표 자체가 이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김무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지금 홍준표 캠프도 그렇고요. 여의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.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홍준표는 이미 아웃입니다.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.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김무성도 마찬가지고. 그럼 김무성 입장에서 홍준표랑 단일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? 어차피 대통령 안 되는 사람인데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철수한테 유승민을 팔아먹겠다. 그렇게 해서 내각의 한 조각권을 한 40% 먹겠다. 이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요, 분명히. 근데 이제 어젯밤부터 이게 기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. 어젯밤부터 기류가 바뀌어서 오늘 이제 아마 밤에 이제 의총을 하는데
갑자기 다시 이제 홍준표와 단일화론이 나오고 있어요. 전 이거 왜 그럴까 했을 때 지금 홍준표 이 돼지발정제 문제로 원래도 끝났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. 빅데이터를 다 장악했습니다. 돼지발정제가. 홍준표 후보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빅데이터에서 문제를 눌렀다 그러는데 돼지발정제로 누른 거예요. 문재인을. 온 동네 초등학생들까지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것도 차라리 저 좌파 쪽 후보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. 원래 좌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덕과 성에 대해서 이걸 전복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과 성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. 원래 이 보수가 기존 체제와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도덕을 고수하는 쪽이기 때문에 보수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됩니다. 근데 요즘에 논문 표절 때부터 이 사이비 보수들이 무슨 보수는 능력이지 도덕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. 보수 기본적으로 체제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전통이나 도덕을 무시했다가는 보수가 무너지고 실제로 지금 보수가 무너진 게 좀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봅니다. 좌익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. 병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냥 이 장관만 안 쳤다면은 모조리 그냥 다 부동산 투기, 위장전입, 그 병역, 논문 표절 다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지금 신보수 따지면은 이런 뭐 우리 태극기 새누리 신당 저는 이거 대선 정리되면요 이거 분명히 할 건데 주요 당직자하고 당에서 배출하는 공직자는 논문 표절 전수검사 그리고 병역 만약에 병역을 무슨 공익이나 아들까지 포함해서 면제했다 그 전수검사 의사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한다. 그래서 어느 정당보다 더 도덕적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.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무성이 자 홍준표를 약점을 본 거죠. 돼지발정제를 여대생에게 먹여서 히히덕거려 안 되는 겁니다. 그거는 보수를 떠나서 완전 희화화. 이 뭐 국제뉴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외신까지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. 홍준표 가지고는 이제 못 이기는구나. 자 김무성도요. 자유한국당에 자기들 사람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, 조원진 후보가 넘어올 때, 그럼 왜 김진태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, 아니 뭐 윤상 의원이나 왜 안 넘어오냐.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, 굳이 끌고 나오지 않는 이유들은 남아있는 게 나아요. 이 작전 짤 때. 다 안 끌고 나옵니다. 그리고 김무성도 남겨놓고 나왔어요. 자기 사람들을. 어차피 나중에 이걸 먹어야 되니까.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유승민, 홍준표가 1대1로 붙는다. 단일화를. 그리고 여론조사 절대 안 받을 거예요. 김무성 쪽에서도. 그리고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우길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모든 물적 자원을 독점한 사람이 7%? 아무리 왜곡돼도 7%, 8%? 이건 낙제예요. 이건 낙제입니다, 이거. 여론조사로 가지고 한다, 이 7%, 8%짜리가. 이건 깡그리 무시하고 확장성 문제로 분명히 유승민도 배심원제 토론을 가지고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. 그리고 돼지발정제도 돼지발정제지만 이번에 홍준표 씨 토론하는 이 자세 자체가 틀려먹었어요. 문재인을 잡으러 가는데 문재인이 거의 사생결단으로 목숨 걸고 있으면은 본인도 목숨을 걸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실 쪼개면서 저는 이제 한 3차까지 보니까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씨의 목표는 문재인의 이 비위를 거슬리지 않아서 찍히지 않고 자기가 완주해서 안철수 표를 뺏어서 문재인 당선에 공을 세운 다음에 문재인으로부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도움받으려는 게 아닌가.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. 7%짜리 후보가 40%짜리 후보하고 토론 붙는데 이건 거의 너 죽고 나도 죽겠다 자세로 들어가야지만 공격이 먹히거든요. 근데 우리 문재인은 당신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와요. 홍준표는 왜 그러세요 무섭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.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. 이래가지고는 유승민이 자신 있는 거죠. 홍준표하고 1대1 토론하면요 제가 볼 때 정책이니 뭐니
다 이기고 심지어 탄핵으로부터도 유승민이 이길 것 같습니다. 탄핵으로부터도. 유승민은 탄핵의 주범이에요. 왜 탄핵했는지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, 유승민이. 그 뒤에 드러난 진실들을 모르든지 모른 채 하는 거지. 탄핵하는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. 그 당시의 여론은 사실 탄핵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홍준표를 막으려면은 본인 스스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4월 12일 재보선 이후에 갑자기 바뀐 거 아니에요. 이 표 문제 때문에.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탄핵으로부터도 유승민이 이긴다. 그럼 홍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건 맞아요? 유승민하고 붙으려면요. 탄핵 반대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. 유승민하고. 그거 없잖아요. 홍준표는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김무성이 홍준표하고 단일화해서 홍준표를 일단 먹고 자유한국당을 먹은 다음에 안철수한테 유승민, 홍준표라는 전리품을 당까지 갖다 맞춰서 아예 내각권을 내 생각에는 김무성이 6, 안철수가 4. 이 정도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김무성의 이 방식은. 그래서 오늘부터 갑자기 홍준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텐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이란 당에 있는 그 당 고위직 당직자 뭐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그냥 권력 해바라기들 아니에요. 자 김무성이 다시 당을 장악해서 우리가 안철수 대통령 만들면은 장관 10명 중에 6명 우리가 해먹는다. 그 공기관 60%가 해먹는다. 자유한국당 좋다고 박수치죠. 뭐 제가 볼 때 한 국회의원들 한 70명 정도는 좋다고 박수치죠. 그래서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 단일화는 제안을 했지만 홍준표 자체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. 이미 7%짜리여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그 사람을 뭘 믿고 끝까지 같이 가주겠어요. 돈 또 250억 빌렸겠다. 이거 15% 안 나오면 당 파산하는데 그대로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죠. 어디다 팔아먹을까? 지금 그것만 논의할 거 아닙니까? 어디다 팔아먹을까?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나 저는 윤상현 의원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역할 해줘야 된다. 잘못하면 안철수한테 팔려가요, 저 당. 이쪽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, 홍준표를. 반면에 나경원, 심재철 이런 사람들 선대위원장 왜 들어왔겠어요? 나경원이 홍준표랑 뭘 칠합니까? 나경원, 심재철은 탄핵 주도 세력인데 홍준표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없었습니다. 이 사람 탄핵을 계속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. 나경원하고 심재철은 탄핵을 주도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. 유승민 말할 것도 없고요.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아요. 자유한국당에 탄핵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. 정진석 원내대표 탄핵 찬성했습니까? 반대했습니까? 아무도 모르잖아요.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. 나경원하고 심재철은 확실하게 찬성했거든요. 이 사람들 수도권 선거구예요. 나경원이 지금 총선 나가가지고 10%나 얻을까요? 나경원이? 보수표 다 빠지는데. 판을 깨지 않으면은 싸그리 정계은퇴예요. 김무성 당도 그렇고 한국당에 남은 탄핵을 추진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싸그리 정계은퇴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목숨 걸고 뭘 해야 돼요. 근데 만약에 홍준표가 우리 쪽으로 온다? 당이? 우리가 그러면 당을 접수하는데 가만 둡니까 우리가? 나경원하고 이런 사람들. 끝장내버리죠. 그러니까 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.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. 어디로 끌고 가냐? 당연히 안철수 쪽으로 끌고 갑니다. 안철수 쪽으로 끌고 가서 수도권에서는 되잖아요. 경쟁력이. 뭐 영원한 화합 이래가지고. 물론 이제 저렇게 끌고 갔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영당권들이 문제인데 그럼 뭐 그 사람들은 탈당하겠죠. 우리 쪽으로 오든지 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저 당이 다른 이대로가 아니에요. 홍준표 지금 지지율 못 오르는 거 홍준표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. 안 하는 거예요. 각자 지금 어디다 팔아먹을까 지금 그것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죠. 저는 이게 과연 홍준표가 어디로 팔려갈지에 대해서는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. 예측 불허예요. 김진태 의원이 일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심재철, 나경원 등등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절로 끌고 갈지 정말 파워게임이고 홍준표 본인이 또 저는 홍준표 본인은 팔려가는 것보다는 완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
문재인에게 찍히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공을 세워서 일단 당장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게 목표다. 그러니까 팔려가지 않고 그대로 완주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지금 홍준표는. 그래야지 문재인한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어디 팔려갔다가 진짜 최악이 차라리 우리 쪽으로 팔려면 좀 나요.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지금 캠프 가는 거 보면요. 문재인 집권하면은 이 안철수하고 박지원은 100% 감옥 가겠다. 두 명은. 이게 보수 쪽하고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별로 이 갈등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 쪽은 거의 안철수하고 박지원 죽인다고 지금 거의 칼을 좀 빼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. 그 죽어요 이제 그 문재인 집권하면은 감옥 갑니다 진짜 안철수하고 박지원은. 그리고 당연히 안철수 집권하면 저 문재인 감옥 갈 것 같은데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괜찮은데 안철수에 팔려갔다가 만약에 문재인이 집권한다? 홍준표 대법에서 뭐 유죄 확정이죠. 유죄 확정이죠. 뭐 대한민국 삼권 분립 아니냐 그러는데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지도 않지만은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9월에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겁니다. 대법관들 다 줄 설 거 아니에요. 차기 대통령한테. 그러면 대법관이 딱 맡았어 이제 이 홍준표 사건을. 문재인이 대법원장 임명권자인데 문재인한테 반기 든 놈 그냥 날려버리죠. 그냥 날려버리죠. 그러니까 절로 팔려가면 이제 홍준표는 끝장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좀 보수에서 저는 이 아주 불순한 의도로 홍준표에 들어가서 으쌰으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선의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대표적으로 그게 선의로 좀 지지하는 사람이 정규재 선생 같아요. 그런 사람들. 그럼 정규재 선생은 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냐? 친박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당은.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명백한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라도 좀 판단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제 주피는 만약에 우리가 안철수 지지했다가 안철수가 대통령 되고 나랑 말아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설사 홍준표가 한 10% 따가지고 문재인이 되더라도 상관없는 거다. 그건 우리가 보수적 가치로 다시 문재인에 대항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선의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남재준 원장이나 뭐 우리 조원진 후보나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정규재 선생님 스탠스를 취해주는 게 맞다. 우리가 모이면은 홍준표가 집권할 수 있다. 그건 사기입니다. 그건 안 돼요. 그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어느 누구도 생각 안 합니다. 내부가 똘똘 뭉쳐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미 내부가 저거 어떻게 팔아먹냐 이러고 있는데 홍준표로 뭉쳤을 때 무조건 참패입니다. 참패 확실합니다. 그거는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홍준표로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그 얘기는 잘 안 해요. 저도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저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어차피 홍준표가 이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억지로 남대중 원장관이나 우리 당을 끌어들이려고 그럽니까? 각자 판단하면 되는 거죠. 특히 뭐 우리 당은 조원진 후보 등등이 저 한국당 출신이니까 단일화 좀 요구할 수 있지만은 저는 남재준 후보는 그런 식으로 선거 방해운동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. 본인이 단일화하겠다고 나서면 모르겠지만은 저분은 한국당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? 자기 이 신정 가지고. 이분은 더 건드리면 안 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. 그래서 그 전제 홍준표로 똘똘 뭉치자 해봐야 뭉칠 수도 없고 선거는 무조건 참패하니까 그건 사기치지 마라. 그나마 우리가 선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조원진 후보가 홍준표를 교체하는 겁니다. 그 교체하는 그 역동성과 힘으로 확 치고 올라가서 그동안 탈핵 때문에 주눅 들고 있었던 우리 보수층이 다시 튀어나오게 하고 투표장 가게 하고 그 방법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. 그 방법 말고는. 이건 뭐 확실합니다. 확실합니다. 그래서 정말 대선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 생각이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홍준표 조원진 후보 단일화 방안을 홍준표가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혼자 가서 문재인한테 잘 보여서 해보겠다는 것도 막아야 되고 안철수에 끌려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만 해주시면 한번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여튼 뭐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. 정진석 원내대표 탄핵 찬성했습니까? 반대했습니까? 아무도 모르잖아요,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. 나경원하고 심재철은 확실하게 찬성했거든요. 이 사람들 수도권 선거구예요. 나경원이 지금 총선 나가가지고 10%나 얻을까요? 나경원이? 보수표 다 빠지는데. 판을 깨지 않으면은 싸그리 정계은퇴해요. 김무성 당도 그렇고 한국당에 남은 탄핵을 추진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싸그리 정계은퇴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목숨 걸고 뭘 해야 돼요. 근데 만약에 홍준표가 우리 쪽으로 온다? 당이? 우리가 그러면 당을 접수하는데 가만 둡니까 우리가? 나경원하고 이런 사람들. 끝장내버리죠. 그러니까 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은.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. 어디로 끌고 가냐? 당연히 안철수 쪽으로 끌고 갑니다. 안철수 쪽으로 끌고 가서 수도권에서는 되잖아요. 경쟁력이. 뭐 영원한 화합이래가지고. 물론 이제 저렇게 끌고 갔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영당권들이 문제인데 그럼 뭐 그 사람들은 탈당하겠죠. 우리 쪽으로 오든지 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저 당이 다른 대로가 아니에요. 홍준표 지금 지지율 못 오르는 거 홍준표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. 안 하는 거예요. 각자 지금 어디다 팔아먹을까 지금 그것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죠. 저는 이게 과연 홍준표가 어디로 팔려갈지에 대해서는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. 예측 불허예요. 김진태 의원이 일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심재철, 나경원 등등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절로 끌고 갈지 정말 파워게임이고 홍준표 본인이 또 저는 홍준표 본인은 팔려가는 것보다는 완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에게 찍히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공을 세워서 일단 당장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게 목표다. 그러니까 팔려가지 않고 그대로 완주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지금 홍준표는. 그래야지 문재인한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어디 팔려갔다가 진짜 최악이 차라리 우리 쪽으로 팔려면 좀 나요.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지금 캠프 가는 거 보면요. 문재인 집권하면은 이 안철수하고 박지원은 100% 감옥 가겠다. 두 명은. 이게 보수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별로 이 갈등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 쪽은 거의 안철수하고 박지원 죽인다고 지금 거의 칼을 지금 빼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. 그 죽어요 이제 그 문재인 집권하면은 감옥 갑니다 진짜 안철수하고 박지원은. 그리고 당연히 안철수 집권하면 저 문재인 감옥 갈 것 같은데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괜찮은데 안철수에 팔려갔다가 만약에 문재인이 집권한다? 홍준표 대법에서 뭐 유죄 확정이죠. 유죄 확정이죠. 뭐 대한민국 삼권 분립 아니냐 그러는데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지도 않지만은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9월에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겁니다. 대법관들 다 줄 설 거 아니에요. 차기 대통령한테. 그러면 대법관이 딱 맡았어 이제 이 홍준표 사건을. 문재인이 대법원장 임명권자인데 문재인한테 반기든 놈 그냥 날려버리죠. 그냥 날려버리죠. 그러니까 절로 팔려가면 이제 홍준표는 끝장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방관만 안 쳤다면은 모조리 그냥 다 부동산 투기, 위장전입, 그 병역, 노무표를 다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지금 신보수 따지면은 이런 뭐 우리 태극기 새누리 신당 저는 이거 대선 정리되면요 이거 분명히 할 건데 주요 당직자하고 당에서 배출하는 공직자는 논문표절 전수검사 그리고 병역 만약에 병역을 무슨 공익이나 아들까지 포함해서 면제했다 그 전수검사 의사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한다. 그래서 어느 정당보다 더 도덕적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.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무성이 홍준표를 약점을 본 거죠. 돼지발정제를 여대생에게 먹여서 히히덕거려 안 되는 겁니다. 그거는 보수를 떠나서 완전 희화화. 이 뭐 국제뉴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외신까지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. 홍준표 가지고는 이제 못 이기는구나. 자, 김무성도요. 자유한국당에 자기들 사람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조원진 후보가 넘어올 때 그럼 왜 김진태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이나 왜 안 넘어오냐.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굳이 끌고 나오지 않는 이유들은 남아있는 게 나아요. 이 작전 짤 때. 다 안 끌고 나옵니다. 그리고 김무성도 남겨놓고 나왔어요. 자기 사람들을.
어차피 나중에 이걸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유승민, 홍준표가 1대1로 붙는다, 단일화를. 그리고 여론조사는 절대 안 받을 거예요, 김무성 쪽에서도. 그리고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우길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모든 물적 자원을 독점한 사람이 7%? 아무리 왜곡돼도 7%, 8%? 이건 낙제예요. 이건 낙제입니다, 이거. 여론조사로 가지고 한다, 이 7%, 8%짜리가. 이건 깡그리 무시하고 확장성 문제로 분명히 유승민도 배시 번제 토론을 가지고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. 그리고 돼지 발정제도 돼지 발정제지만 이번에 홍준표 씨 토론하는 이 자세 자체가 틀려먹었어요. 문재인을 잡으러 가는데 문재인이 거의 사생결단으로 목숨 걸고 있으면은 본인도 목숨을 걸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실 쪼개면서 저는 이제 한 3차까지 보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씨의 목표는 문재인의 이 비위를 거슬리지 않아서 찍히지 않고 자기가 완주해서 안철수 표를 뺏어서 문재인 당선에 공을 세운 다음에 문재인으로부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도움받으려는 게 아닌가.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. 7%짜리 후보가 40%짜리 후보하고 토론 붙는데 이건 거의 너 죽고 나도 죽겠다 자세로 들어가야지만 공격이 먹히거든요. 근데 원래 문재인은 당신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와요. 홍준표는 왜 그러세요? 네,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 관두고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 일단 추립니다. 추리고 거기서 탄핵을 반대한 사람을 또 추립니다. 그걸 해가지고 100명을 뽑는 거예요. 100명 이상을.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TV 토론을 1대1로 하는 것을 보고 다음날 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.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. 뭐 근데 이제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할지. 그럼 뭐 협상해봐야 되는 거고. 뭐 약간은 차는 있겠지만 저는 이 큰 방식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식의 단일화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저기 바른정당의 저 유승민 쪽에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가는데요. 그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안철수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뭐 실제로 그쪽 정보 보면은 홍준표 자체가 이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김무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지금 홍준표 캠프도 그렇고요. 여의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.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홍준표는 이미 아웃입니다.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.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김무성도 마찬가지고. 그럼 김무성 입장에서 홍준표랑 단일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? 어차피 대통령 안 되는 사람인데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철수한테 유승민을 팔아먹겠다. 그렇게 해서 내각의 한 조각권을 한 40% 먹겠다. 이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요, 분명히. 근데 이제 어젯밤부터 이게 기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. 어젯밤부터 기류가 바뀌어서 오늘 이제 아마 밤에 이제 의총을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이제 홍준표와 단일화론이 나오고 있어요. 전 이거 왜 그럴까 했을 때 지금 홍준표 이 돼지발정제 문제로 원래도 끝났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. 빅데이터를 다 장악했습니다. 돼지발정제가. 홍준표 후보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빅데이터에서 문제를 눌렀다 그러는데 돼지발정제로 누른 거예요. 문재인을. 온 동네 초등학생들까지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것도 차라리 저 좌파 쪽 후보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. 원래 좌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덕과 성에 대해서 이걸 전복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과 성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. 원래 이 보수가 기존 체제와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도덕을 고수하는 쪽이기 때문에 보수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됩니다. 근데 요즘에 논문 표절 때부터 이 사이비 보수들이 무슨 보수는 능력이지 도덕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. 보수 기본적으로 체제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전통이나 도덕을 무시했다가는 보수가 무너지고 실제로 지금 보수가 무너진 게 좀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봅니다. 좌익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.
병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냥 이 예, 안녕하십니까. 어제 이 대구 두레공원 유세 때 제가 이 후보 단일화 방식을 발표를 했는데요.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제 아마 우리 당원들 자체가 자유한국당하고 후보 단일화 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겁니다, 아마. 물론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뭐 저같이 평생 이 정당 생활 안 해보고 당원 처음 가입해본 분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, 대부분? 그러면 아니 우리가 신당 창당했는데 저 당이랑 왜 합치냐? 사실 그 거부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사실은 단일화 진짜 저도 이거 왜 해야 되지?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건 있었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에서 당생활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조원진 우리 후보 자체가 자유한국당 3선, 그것도 그 본거지인 대구에서 3선 의원이고, 직전까지 최고위원 했었고, 친박이 어쨌든 그 중진 핵심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정치적인 고향인 거예요, 자유한국당이. 그래서 저는 조원진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부터, 저는 이 단일화 자체를 별로 그렇게 반기진 않는데, 분명히 단일화 카드를 던질 거다, 후보가. 그걸 예측을 했어요. 분명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, 대충 저도 이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후보 지시 없이도 그래서 후보가 토요일날 TV토론형 단일화를 하겠다고 던지자마자 저한테 일요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.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라.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조원진 후보가 분명히 단일화 카드 던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미리 구상을 해놨죠. 그래서 제가 던진 방식은 배심원 토론제. 이건 사실 제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제 공천을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성공한 게 있습니다. 제가 그걸 좀 응용을 한 건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전체 유권자들의 여론조사가 다 거의 빠져있단 말입니다.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습니까? 물어보면은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5대5였기 때문에 50%가 나와야 되거든요, 답변이. 근데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이 75%, 박근혜 찍었다는 사람이 25%. 그러니까 지금 왜곡돼 있단 말입니다, 여론조사 이 표본 자체가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안 잡힙니다. 이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잡히는 거고, 홍준표 후보도 오늘 뭐 또 7% 나왔는데, 본인 억울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나 20%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그러니까 이 보수 쪽 표본이 왜곡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거는 무의미하다. 이건 뭐 홍준표 후보 본인도 뭐 안 믿겠다 그러는데 무섭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, 토론을.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, 이래가지고는. 유승민이 자신 있는 거죠. 홍준표하고 1대1 토론하면요. 제가 볼 때 정책인이 뭐니 다 이기고 심지어 탄핵으로 붙어도 유승민이 이길 것 같습니다. 탄핵으로 붙어도. 유승민은 탄핵의 주범이에요. 왜 탄핵했는지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, 유승민이. 그 뒤에 드러난 진실들을 모르든지 모른 채 하는 거지. 탄핵하는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. 그 당시의 여론은 사실 탄핵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. 그럼 홍준표를 막으려면은 본인 스스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4월 12일 재보선 이후에 갑자기 바뀐 거 아니야. 이 표 문제 때문에.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탄핵으로 붙어도 유승민이 이긴다. 그럼 홍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건 맞아요? 유승민하고 붙으려면요, 탄핵 반대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, 유승민하고. 그거 없잖아요, 홍준표 후보는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김무성이 홍준표하고 단일화해서 홍준표를 일단 먹고 자유한국당을 먹은 다음에 안철수한테 유승민, 홍준표라는 전리품을 당까지 갖다 맞춰서 아예 내각권을 내 생각에는 김무성이 6, 안철수가 4. 이 정도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닌가, 지금 김무성의 이 방식은. 그래서 오늘부터 갑자기 홍준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
뭐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텐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이란 당에 있는 그 당 고위직 당직자 뭐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그냥 권력 해바라기들 아니에요. 자 김무성이 다시 당을 장악해서 우리가 안철수 대통령 만들면은 장관 10명 중에 6명 우리가 해먹는다. 그 공기관 60%가 해먹는다. 자유한국당 좋다고 박수치죠. 뭐 제가 볼 때 한 국회의원들 한 70명 정도는 좋다고 박수치죠. 그래서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 단일화는 제안을 했지만 홍준표 자체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. 이미 7%짜리여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그 사람을 뭘 믿고 끝까지 같이 가주겠어요. 돈 또 250억 빌렸겠다. 이거 15% 안 나오면 당 파산하는데 그대로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죠. 어디다 팔아먹을까지 그것만 논의할 거 아닙니까? 어디다 팔아먹을까?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나 저는 윤상현 의원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역할 해줘야 된다. 잘못하면 안철수한테 팔려가요, 저당. 이쪽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, 홍준표를. 반면에 나경원, 심재철 이런 사람들 선대위원장 왜 들어갔겠어요? 나경원이 홍준표랑 뭘 칠합니까? 나경원, 심재철은 탄핵 주도 세력인데 홍준표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없었습니다. 이 사람 탄핵을 계속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. 나경원하고 심재철은 탄핵을 주도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. 유승민 말할 것도 없고요.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아요. 자유한국당에 탄핵